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김해시 동상동의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왜 보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8월 22일 날 낙찰이 됐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 떨어져서 아마 다시 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았는데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대부분 경매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죠. 알았으니까 보세요. 감정가 2억 3천, 약 2억 3,500이에요.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1억 2,029만원. 아무리 요즘 경기가 부산 경남 쪽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다가구 원룸 건물이 감정가 대비 51%로 떨어졌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단 한 명만 입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렇게 매각 불허가 결정 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다들 입찰을 안 한 겁니다. 이 사건 제가 예전에 메모를 저도 해놨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해놨죠. 무익녀. 그리고는 위반 건축물이다. 위반 건축물은 뭐 창고 무단 증축이 돼 있고 주차장법 위반이다. 창고 무단 증축된 거는 뭐 이행강제금 물면서 쓰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리고 주차장법 위반은 뭐 복구해야죠. 어떡합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무익녀 때문이에요. 무익녀. 지금 감정가가 아까 2억 3,500에서 얼마요? 약 1억 2천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왜 무익녀라고 생각을 했느냐? 보겠습니다. 등기부 한번 볼까요?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09년 6월 30일 날 소유권 보존이 됐습니다. 이때 지어진 거죠. 2015년 3월 10일 날 서김의 새마을금고 근저당 5,8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고요. 2018년 11월 14일 날 강제경매 들어오고 2019년 2월 26일 날 강제경매 들어오고 경매가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임차인 한번 보죠. 말소기준 등기가 2015년 3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차인들 보니까 전입 날짜들 쭉 보니까 말소기준 등기보다 다 후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다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증금이 4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돼 있습니다. 말소기준 등기 2015년 3월 10일, 그죠? 이 날짜 기준에서 우리가 볼 때, 근저당, 2015년 3월 10일 근저당 기준으로 볼 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이하일 때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500 이하일 때 1,500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증금 보면은 4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돼 있습니다. 다 4,500보다 아래죠. 이하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돼서 1,500은 다 받아요. 일단은 1,500을 배당을 받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다들 그래도 똑똑하게 다 확정도 다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이런 사건은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낙찰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경매 비용 몇백만 원 되는 거 먼저 공제하죠. 그죠? 그리고 그걸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는데 뭐부터 나갑니까? 이런 경우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나갑니다. 세 사람 1,500만원씩 다 나갑니다.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새마을금고하고 뭡니까? 그리고 임차인들 확정이라고 그 날짜 순서대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세금은 일단 빼고 합시다. 세금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법정 일자가 언젠지도 모르고 금액이 언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하자면은 배당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1,500씩 다 받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제가 보니까 서김의 새마을금고 2015년 3월 10일이니까 여기서 5,850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 중에 그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사람이 2015년 5월 13일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 1,500 받았죠. 그럼 나머지 2,500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임차인 중에서는 요 밑에 장모 씨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3,000 중에 1,500을 받았으니까 모자라는 1,500을 또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임차인 이 사람이 김모 씨가 4,000 중에서 1,500 받았으니까 2,500을 받고, 그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 날짜들은 2018년 11월 14일, 2019년 2월 26일 이렇게 되죠. 그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였어요? 최저가가 1억 2,100 얼마죠. 그 돈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건은 입찰 들어가 봤자 무익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많은 경매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은 이렇게 경매를 진행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감정가를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는 처음 1차일 때는 감정가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쭈르륵 다 받고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도 돈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데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2차일 때 그럴 때도 쭉 해보니까 만약에 됐다, 괜찮다, 그럼 가다가 근데 자꾸 유찰이 되다 보면은 그 금액이 최저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매계에서 법원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런 거니까 매수 신고를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떡하지?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한테 배당이 올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 같은 일반 입찰자들은 그 금액이 입찰 최저가라고 보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높게 써야 낙찰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일반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은 채권자가 그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매수 신고가 아예 안 들어왔다. 매수 신청하겠느냐? 매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매수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거는 경매를 신청할 의미가 없다. 채권자한테 돈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걸 뭐하러 하느냐 해서 이거를 기각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리를 했어요. 분명히 제가 봐도 저희가 쓴 사례를 보면 무익년인데 그냥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그제서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무익녀잖아요. 그러니까 떡하니 그 사람 낙찰받고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막 친구한테 한턱 내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불허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허가 되면 어떻게 해요? 뭐 그 사람 보증금 돌려받고 끝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실수한 건 죄를 진 건 아니니까 보증금 몰수는 아니고요. 그렇게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제야 문서 송달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지난 아까 8월 22일 날 낙찰이 이제 1등을 이제 누가 했었던 그 사건이죠. 송달 내역 보니까 이제 9월 9일 날 9월 9일 제가 지금 9월 22일 날 영상 찍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한꺼번에 몇 개씩 찍거든요. 9월 22일 날 이거 보니까 9월 22일이 아니고 9월 9일 날 보니까 채권자들한테 경매 신청 채권자들한테 이제야 매수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16일 날 그게 도달이 됐답니다. 그럼 일정 기간 기다려서 그쪽에서 매수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 사건은 기각이 될 것이고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매에서 분석하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 부분을 분석을 잘못하면 경매 사고가 납니다. 자, 진짜 그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무익녀로 해서 기각이 되는 이제 불허가 되고 기각이 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크게 뭐 돈을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괜히 1등 해가지고 막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가 입찰가를 얼마 써야 될지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입찰하고 돈 그저 들고 가서 하루 시간 버리고 낙찰 받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아시고 경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는 배당, 그죠? 그러니까 배당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는 배당 관련 해가지고 선순위 임차인 넣어가지고 등기부를 보면서 스스로가 이런 배당 관계를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경매 입찰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뭐 이 사건은 크게 손해를 본 건 없습니다. 다시 아마 진행이 되든지 신청 안 들어오면은 뭐 기각이 되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